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지지하는 24시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유로입니다. 유로 종목 오늘 분석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이 유로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유로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계속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로가 이제 100% 투자한 자회사인 유로 멀티리얼즈가 구축하고 있는 이 화성 소재 전처리 공장에서는 설비 입고와 관련 공정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산 라인 설비는 올해 11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12월 달에 블랙매스 양산을 목표로 전처리 공장 생산 라인을 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블랙매스가 바로 블랙 파우더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블랙 파우더가 바로 블랙매스입니다. 어떤 과정을 좀 거치냐, 현재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은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짧으면 7년에서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평균 7, 8년 주기로 배터리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늘어나는 전기차 판매만큼 이 폐배터리 배출량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업계에서는 이제 2030년부터 폐배터리가 매년 10만 개씩 그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폐배터리 사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폐배터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블랙 파우더로 만들고, 이 블랙매스 안에서 황산 니켈이나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이 수산화 리튬처럼 이런 금속들을, 원자재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추출된 원자재들을 다시 배터리를 제조를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활용한다 해서 리사이클링이고요. 이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이 리사이클링 방법이 있고요. 리유스라고 이제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가 기준이 전력을 전부 다 사용을 해서 0까지 사용을 해서 폐배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2차전지, 이 전기차에 사용이 되는 배터리는 70%까지 사용이 되면은 폐배터리로 정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재사용 같은 경우는 ESS 전력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70%에서 이제 이 ESS 같은 경우는 50%까지 전력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0%를 사용을 하는데 과정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50%까지 사용을 한 후에 다시 리사이클링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재사용, 재활용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으시고 좀 참고를 해주시고, 두 가지 이제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성일하이텍과 그리고 IS 동서가 이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유로 같은 경우는 좀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핵심 가치로 약간 장점, 돋보일 수 있는 기술력으로 이제 안전성과 친환경을 이제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 전처리 공정은 일반적으로 인력에 의해서 분리, 분해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폭발, 그리고 화재 등의 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로 멀티리얼즈는 전 공정의 90% 이상을 자동화해서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 불순물 혼입 방지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불순물 제거를 통해서 공해 유출을 최소화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안정성과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이제 친환경까지 이 세 가지의 장점을 내비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상황인데,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순도가 높은 블랙 매스를 생산을 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순도가 높은 블랙 매스를 추출을 해내야지 그 안에서 가치가 있는, 고부 가치가 있는 원자재를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유로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타사 대비 월등한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불순물 혼입이 적어서 순도 높은 이 블랙 매스를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블랙 매스를 양산하기 시작하면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로가 매출액 자체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라던가 단기 순이익 자체는 그렇게 큰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하루 8시간 기준 연간 8,000톤의 이 블랙매스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세워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이 전처리 공정 제2공장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파트너사와 함께 해외 진출을 또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지분을 취득한 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아쿠아 메탈스는 지난 2일 블랙매스로부터 추출한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드래곤플라이 에너지에 공급을 진행을 했고요. 이 드래곤플라이 에너지는 특허받은 건전지 전극 코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표준 CR2032 리튬 전지셀을 제조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배터리 셀까지, 재활용부터 배터리 셀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죠. 이게 선순환이 진행이 된다면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매출처가, 거래처가 탄생한 겁니다. 양산은 네바다의 리튬 배터리 재료, 소싱, 제조와 그리고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순환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데 상호 협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유로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라 이제는 실질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유로가 이제 블랙매스를 생산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거래처들을 확보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정해질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현재 시장에 폐배터리 그런 이슈들이 강하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배터리 또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탄다면 현재 박스권을 깨고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로 이 정도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수급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큰 자금이 유입이 된 건 아니고 딱히 이렇다 할 수급은 체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패스하고, 추후에 이제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이 됐을 때 다시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